뭐 담배 하나 피우시고 바로 들어오실 거죠? 예, 하여튼 뭐 여기 시간이 이제 불과 20분 안에 끝납니다. 이때까지 기다려 주셨으니까 마칠 때까지 함께 마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 국회 본회의 엄청 늦게 끝나셨죠? 네, 어제 11시 반쯤에 반 넘었습니다. 그뭐 혹시 잠은 좀 주무시고 내려오십니까? 집에서 많이 못 잤고요. 내려가서 좀 잤습니다. 꽤 멀대요. 서울에서 거의 뭐 어제 본회의가 한 12시 가까이 끝나고 또 통영까지 가장 먼 길인데 내려오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또뭐 열정적인 강연도 해주시고 여기 계신 우리 다른 동지 여러분, 우리 김용민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당원들로부터 의원님께 좀 질문해 달라고 추천받은 게 한 10몇 가지 되는데 추리고 추리서 오늘 한 5가지 정도 좀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는 우리 김용민 의원님 전문 분야 검찰 개혁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 또 우리 통영이 수산 1번지이고 수산 도시이기도 하니까 어민 수산 관련해 가지고 2가지 질문하고 또 그리고 도서 지역 또 통영이 경남도 내에서는 도서면을 둔 유인도가 40개가 넘는 유일한 그런 지역입니다. 도서 지역 관련해 가지고 질문하고 마지막에 우리 다른 동지들이 제일 궁금하신 것일 텐데 김용민 의원님께 궁금해하는 한 가지 질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검찰 관련해가 말씀하셨어. 뭐 이거는 또 아주 쉽게 또 전문 분야시니까 답변하실 것 같은데 중복되더라도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최근 그 검찰 개혁을 넘어서 검찰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또 검찰 개혁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또 기후일 또 바라지만은 수사권 조정에 불만을 품은 그런 검사들이 경찰 일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법 왜곡죄, 사건 조작죄를 신설해서 그런 짓 하는 검사들은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검찰개혁법이 통과되면 신건을 새로 하지 못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하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만 해라, 사건을 넘길 준비만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법무부 장관의 징계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정치적 행보를 하는 정치 검사들은 과감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원한 답변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앞뒤 만듭니다. 다음에 또 언제든지 또 우리 필요할 때 또 의원님 모시고 이런 자리도 해야 되니까 오늘 그 청년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른 동지 여러분 박수 칠 때는 강하게 또 환호도 해주시고 좀 지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많은 업 종사자들이 고기가 잘 안 잡힌다 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이게 또 일본 핵 폐수 방류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말은 제대로 말씀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일본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을 거의 보도를 못하게 차단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핵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통영에 있는 우리 어민들이 반드시 상황이 어떻는지 알아야 될 그런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딱 2년 전 이때쯤에 통영 걸었습니다. 그때 우지승 오르바다 지키는 순례길이라고 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하면서 걸었고 그때 이제 통영 옆에 이제 고성, 통영, 사천 뭐 이런 네 계시는 어민들과 계속 간담회하면서 걸어갔죠. 집회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정부가 나서야 돼요. 그때도 저도 이제 뭐 야당 의원이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걸으면서 알리고 싸우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 같고 직접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거든요.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양수산비서관도 신설을 했으니 정부가 책임지고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폐기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국제 소송 같은 것들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으로 못할 수 있게 만드는 조치를 이제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이라서 새로운 이제 해수부 장관 후보자죠. 지금 진재수 후보자 이분께도 따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번 대통령이 내려왔을 때 그 전국 어민총연합에서 아마 건의도 했을 거고 그때 또 우리 의원님께서 또 답변도 해주신 부분인데 해수부가 부산으로 온다고 그러면 어업 부분을 담당하는 어민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해수부 이상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아마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의원님 중간에 역할을 좀 더 하시는지 또 오시면 또 해수부 이상한 제도는 어민들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그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번 대선 기간 때 제가 와서 지원 유세하고 간담회 했을 때 그때 그 해양수산비서관 대통령실에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해달라는 건의를 하셨고 그때 이제 해수부 2차관 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대통령 당시 후보에게 건의를 드렸어요. 어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신다 했더니 흔쾌히 이거를 오케이 하시고 네. 그래서 이게 신설됐어요. 부산에서 해수부 이전하면서 발표했잖아요. 그때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여쭤봤어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민분들은 혹시 걱정이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해수부가 안 그래도 정부 중앙부처에서 왕따 힘이 약한 막내 부서고 왕따처럼 될 수 있는데 저 멀리 부산까지 와버리면 힘이 더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해서 강하게 딱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된다 이 건의를 했고 제가 그거를 그대로 또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거 맞다 하셔서 그래서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2차관은 법률 개정 사항이긴 한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도서지역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통영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서지역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도서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 가지고 또 배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차량 이런 부분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오히려 국가 예산은 계속 깎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 통영 도서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의 도서민들을 위해서 여객선 이용하는 데 대한 국비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현장에 안 오면 들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 참 저도 많이 배웁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은 이제 추경은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내년 예산을 다시 신설할 때 그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가서 정리해서 관련 부처에 얘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법사위 강사님의 중책을 맡고 계시고 아마 여기서 답변하신 내용은 믿음이 갑니다. 반드시 지킬 거라는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당원 동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시죠. 네. 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하셨고 네. 이제 또 법사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 정치적인 포부는 계신지 그리고 또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네. 경남의 사위시죠? 네. 처갓집이 어디입니까? 진주입니다. 경남의 사위로서 경남을 지금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 있는지 네.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 진짜 어렵네요. 일단은 제 정치적 그 앞으로의 포부는 긴 거는 생각 안 해봤고요.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 되면서 첫 번째 생각은 재선 국회 되면서 제일 먼저는 윤석열을 빨리 끝낸다. 탄핵을 시키든 하야를 하게 만들든 뭐가 됐든 윤석열 정부를 빨리 끝낸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인데 그건 달성했습니다. 네. 같이 달성했더니 두 번째 목표가 검찰 개혁을 빠르게 끝내겠다는데 그게 지금 두 번째 목표가 눈앞에 오고 거기에 지금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두 가지의 이제 당장의 과제들을 정리하고 나면 그동안 다시 이제 제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처음에 정치를 고민했던 그 출발점에서 다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정치를 통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억울한 일 당해도 억울한 일을 제대로 풀 수 없는 이런 세상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보니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거였습니다. 사법개혁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개혁 과제들을 정리해내고 나면 장애물들을 이제 없애는 거고 장애물들을 없애고 나면 이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지원과 여러 가지 설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다시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경남의 사위로서 경남 더 자주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환영해 주십시오. 선거 때 또 지원 밑에도 자주 내려오고 할 테니까 또 자주 불러주시면 열심히 뛰어내려오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다른 여러분들 그 김용민 의원님 거의 1시간 넘게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꼭 이 두 가지만 하나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배지 하나만 맞죠? 오늘이요? 또 다른 간담회가 또 잡혀 있습니다. 응? 몇 시에요? 밥 사준대요. 그래요? 밥 사드리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끝나고 말씀하세요. 네. 예, 거의 뭐 예, 우리 정강호 의원. 반갑습니다. 대양 그 비서관 그 부분도 다 해결되고 2차관도 해결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동네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 의당이 황폐화돼가 있다는 것을 현저히 느끼고 있는 게 보기가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일본 원전 오염수 때문이 아닌가라고 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당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프레임을 짜가는가 하면은 북한 핵 오염수를 서해 바다로 버리는데 그거는 그에 대해서는 너희는 한마디도 못하고 왜 일본이 버린 것만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에 들게 만드느냐 이런 프레임을 짜고 가거든요. 그에 대한 혹시 대안이나 그걸 또 프레임을 깨부술 만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북에서 핵 오염수를 방류했다라는 지금 뭐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확인된다면 당연히 그것도 비판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의 국익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한다. 국익이 최우선이다. 외교에 있어서는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확인되는 대로 뭐 문제 제기를 당연히 정부에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후쿠시마, 그러니까 만약에 북에서 오염수를 방류해서 물고기가 안 잡히면 후쿠시마는 지금 2년 전부터 방류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또 충분히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중요한 부분은요. 이 수산업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 주신 수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정리하고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이 부분이 그동안은 부재했던 것도 사실이고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아예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관심이 없었던 것을
새로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잘 챙겨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비교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때도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다니면서 800km 걸으면서 간담회 계속하면서 느꼈던 건데 어민분들께서요 이쪽은 경남은 다 이제 국힘당 의원들이죠. 어민분들이 단 한 번도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이랑 이 수산업 관련해서 간담회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만나서 1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국회의원이랑 간담회를 저랑 처음 했다고 얘기했어요. 바다가 1도 없는 저 남양주에서 내려온 민주당 국회의원과 어민 간담회를 자기가 처음 해봤다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요구하십시오. 우리 지금 이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당장 와서 얘기 들어라 라고 요구하시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프레임은 프레임대로 다 깨야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또 그 프레임을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모여서 야 우리 지금 우리 국회의원한테도 같이 얘기해보자 간담회 해보자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간담회 아마 못할 겁니다. 그거를 비교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저기 막 서울 경기에서 국회의원 내려와서 우리랑 간담회 해준다. 니들 뭐냐? 이 지역 국회의원도 못 만나느냐?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희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 국토부 장관 아직 안 뽑았지? 네. 네. 안 뽑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원래 원칙대로 고성 통고성까지 내려오는 KTX가 원래 27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이 넘어서가지고 30년까지 꼭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왜 뽑았는지 물어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30년까지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KTX 노선 제가 지금 사실 잘 몰랐는데 그게 혹시 진주도 지나갑니까? 예, 진주도 오고 그럼 빨리 해야겠네요. 진주도 지나가면 빨리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 우리 당원 여러분, 누구 저 윤상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분의 경찰개혁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 항상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재단 경남 대표님도 오셨고 사무장도 오시고 항상 그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던 경찰개혁 하지 못하고 그들의 손에 희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면 무조건 공무원 시험 치고 경찰관 공무원 시험 치고 우리 아들은 경영 아닙니다. 시험 치고 열심히 공부해서 되고 또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개혁하고 사법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거는 한번 통과된다 보면 김영희 의원 끝나도록 확실하게 아까 뭐 기소권 분리하고 뭐 대폭감 늘리고 이런 거는 뭐 신락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예를 들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은 원래 행정부인데 사법부와 같은 거다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기수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은 기수 문화 때문에 예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는 판사 열심히 일하다가 검사가 하다가 또 선대 판사한테 가서 잘 봐주이죠. 그럼 판사들은 또 재직하고 마음이가 정관되어 있어갖고 변호사 사단법인 로스콜 김인장은 변호사 검찰 조직이 아마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눈치를 안 보게끔 정책적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면 예를 들어 행정관 교시, 변호사 할 때 사법관 교시 그 시험을 만들어 가지고 판사만 따로 둘 수 있는 그래야 검찰하고 별도로 그 판사하고 완전히 독립이 될 것 같은데 사법관
중심을 둬가지고 판사는 오로지 판사로서 이 문제들을 주고 마지막에 판사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또 대법관도 되고 별도로 주면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완전히 분리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런 법령을 한번 발의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기수문화는 이제 사법 연수원 기수문화 때문에 있었던 건데 그걸 깬 게 이제 로스쿨이거든요. 로스쿨은 뭐 변시 몇 회가 동기의 개념이 별로 없어져요. 대신에 이제 학교별로 동기의 개념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법개혁의 처음이자 끝은 국민주권을 발동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법원장을 혹은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출하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뭐 그런 거 아까 말씀 주신 것을 포함해서 법관을 선출하는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뽑는 것도 중요한데 법관 인사에 국민이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프랑스 같은 경우에 사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국민이 법관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것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시 시작인데 지금 4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딱 예약이 4시까지인데